지금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단 5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몸은 정직하거든요.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행동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면 남자의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신호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 첫 번째는 마주 앉았을 때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는 등받이에 기대 앉는 남자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호감의 신호예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요.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이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관심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짱을 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무의식적인 방어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와 마주 앉을 기회가 생기면 상대방의 상체 각도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져 있다면 이미 당신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대화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앞으로 다가오는 남자라면 확신해도 좋아요. 그 남자는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건 이런 행동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라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죠. 만약 당신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더욱 몸을 앞으로 숙인다면 그건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런 작은 몸짓 하나에도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당신 쪽으로 몸 전체를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4~5명이 둥글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유독 한 남자가 당신이 말할 때마다 온몸을 당신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몸의 방향은 마음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발끝의 방향이 그 사람이 진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얼굴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도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속일 수 없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또 그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몸을 당신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이야기의 첫 번째 청중은 바로 당신인 거죠. 이런 행동은 특히 단체 모임에서 잘 드러나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향해 몸을 돌리느냐가 곧 누구에게 마음이 있느냐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단체 모임에 가면 그 남자의 몸 방향을 체크해 보세요. 당신이 말할 때 그의 어깨와 가슴이 정면으로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런 행동이 무의식적이라서 본인에게 지적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쪽만 보고 있어라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면 아마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당신 쪽으로 어깨를 기울이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팔걸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데 그 남자의 어깨가 슬쩍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자리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몸이 기우는 남자라면 호감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 이런 행동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좁은 공간은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행동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또 대화를 나눌 때 몸을 기울이며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당신에게 뭔가를 말할 때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상체 전체를 당신 쪽으로 기울인다면 그건 당신의 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행동은 특히 시끄러운 장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곳에서도 여전히 몸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건 소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인 거예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면 남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한층 올라갈 거예요. 네 번째 행동은 눈을 오래 마주치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동공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의 눈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대화할 때 당신의 눈을 똑바로 오래 바라본다면 그건 자신의 감정을 눈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수줍은 남자도 있거든요. 그런 남자는 적당히 시선을 피하면서도 계속 다시 당신의 눈을 찾아요.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호감의 신호인 거죠. 반대로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대화 중에도 자꾸 다른 곳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하죠. 그러니까 대화할 때 상대방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눈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면 그만큼 당신에 대한 관심도 크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눈을 마주칠 때 그의 표정도 함께 살펴보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거나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한다면 그건 진심으로 당신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표정은 꾸며낼 수 없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리고 멀리서도 자꾸 눈이 마주친다면 그건 그가 계속 당신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연히 눈이 마주치는 게 한두 번이면 진짜 우연일 수 있지만 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예요. 5번째는 함께 걸을 때 어깨나 손을 슬쩍 터치하는 행동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살짝 터치를 하죠. 예를 들어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어깨를 살짝 잡는다거나요. 사람이 많은 거리를 걸을 때 팔을 잡아 이끌어 주기도 해요. 이런 행동은 당신을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실 남자들 중에는 이런 가벼운 터치조차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터치를 했다면 그만큼 당신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어깨를 톡톡 치거나 팔꿈치를 살짝 건드리거나 하는 작은 접촉 하나에도 남자의 떨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특히 걸을 때 보폭을 당신에게 맞춰주는 남자라면 더욱 확실해요. 보통 남자의 보폭이 여자보다 넓잖아요. 그런데 당신과 나란히 걸으려고 일부러 보폭을 줄이는 남자라면 그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걸으면서 자꾸 당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보도를 걷는데도 자꾸 어깨가 부딪힐 만큼 가까이 걷는다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끌리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당신이 음식을 먹을 때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는 행동입니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정말 좋아해요. 이건 많은 남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특히 좋아하는 여자라면 그 모습이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남자는 당신이 먹는 모습을 자꾸 훔쳐봅니다. 당신이 음식을 한 입 먹고 맛있다고 표현할 때 그 표정을 보는 게 그에게는 큰 행복인 거예요. 어떤 남자는 내고도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자기 음식을 나눠주기도 해요. 물론 순수하게 나눠주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당신이 맛있게 먹는 표정을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할 때는 리액션을 크게 해보세요. 맛있다는 표현을 풍부하게 하면 그 남자는 더 행복해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 신호예요. 음식보다 당신의 표정에 더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추천해주는 남자라면 평소에도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관심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일곱 번째는 이유를 만들어서 터치하려는 행동입니다. 좋아하면 어떻게든 닿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터치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핑계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터치하려고 합니다. 어깨에 뭐 붙었다면서 어깨를 툭 치거나요. 괜찮아라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팔을 잡기도 해요. 머리에 뭐가 있다며 머리카락을 살짝 만지기도 하죠. 이런 행동들은 전부 당신과의 물리적 접촉을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자연스럽다고 느끼니까 이유를 만드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남자는 분명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핑계를 만들어서까지 터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이런 핑계 터치는 보통 가벼운 부위에서 시작해요. 어깨나 팔 같은 곳이죠. 이런 가벼운 터치에 당신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면 남자는 조금씩 더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이런 터치에 자연스럽게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그도 더 용기를 내서 다가올 거예요. 반대로 관심이 없다면 살짝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남자는 이런 미세한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여덟 번째는 리액션이 커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할 때 남자의 리액션이 유독 크다면 그건 호감의 신호예요.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당신과의 대화가 진짜 즐거워서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커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뭐든 재미있게 느껴지잖아요. 같은 농담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더 크게 웃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당신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서예요. 큰 리액션으로 나는 내 말에 이만큼 관심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웃음소리가 커지거나 몸짓이 커지거나 감탄사가 많아지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그저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 당신이 말할 때만 확 달라지는 남자라면 거의 확실해요.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남자의 마음을 읽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리액션이 큰 남자는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노력도 함께해요. 그래서 뭐하고 질문을 많이 하거나 정말 하면서 맞장구를 잘 쳐주죠. 이런 적극적인 대화 태도는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홉 번째는 대화하고 있지 않을 때도 당신을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대화 중에 눈을 맞추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대화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꾸 당신을 보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호감 신호죠.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궁금해서 자꾸 쳐다봅니다. 그냥 예쁜 당신을 보고 싶어서 시선이 자동으로 가기도 하고요. 멀리서도 당신의 시선을 느낀다면 그건 상당히 강한 호감의 표시예요. 이런 시선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당신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만약 눈이 마주쳤을 때 재빨리 시선을 돌린다면 그건 들킨 게 부끄러운 거예요. 반대로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유지한다면 그건 좀 더 자신감 있는 표현이에요.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체 모임에서 이런 행동이 더 잘 보여요. 여러 사람이 웃고 떠들고 있는 와중에도 자꾸 당신만 바라보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호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적당히 반응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당신에게 가 있는 거니까요. 10번째는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건 아무리 포커페이스인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니까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자꾸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이런 미소는 가짜 미소와 확연히 다릅니다. 진짜 미소는 눈까지 웃거든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눈 전체가 웃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뒤센 미소라고 부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미소는 거의 대부분 이 뒤센 미소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신 앞에서 자꾸 웃는다면, 그리고 그 미소가 눈까지 웃는 진짜 미소라면 그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또 흥미로운 건 이런 미소가 전염된다는 점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으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11번째는 텐션이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흥분되고 텐션이 올라가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보다 목소리 톤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주의 깊게 들어볼 것은 목소리의 톤이에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고 활기차다면 그건 당신과의 대화가 즐겁다는 증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는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높아져요. 반대로 기분이 안 좋거나 관심이 없으면 목소리가 낮고 단조로워지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신과 이야기할 때 유독 밝은 목소리를 낸다면 그건 당신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텐션이 올라가면 말이 많아지기도 해요. 평소에는 과묵한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고 당신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 평소에 말이 없는 남자가 당신 앞에서만 수다쟁이가 된다면 그건 분명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12번째는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수진 씨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 중간중간에 당신의 이름을 자주 넣는 남자라면 주목해보세요.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건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또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성을 붙여서 부르다가 점점 이름만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별명이나 애칭으로 부르게 된다면 그건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둘만의 특별한 별명이 생겼다면 그건 이미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3번째는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목소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이건 남성성을 어필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낮은 목소리는 남성적인 매력을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더 남자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평소보다 좋은 목소리가 나온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물론 앞서 말한 텐션이 올라가는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활기찬 대화를 나눌 때는 텐션이 올라가면서 목소리가 밝아지고요. 조용히 둘만의 대화를 나눌 때는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화를 모두 포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남자의 마음을 읽는데 상당히 능숙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13가지 행동을 알아봤어요.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거리를 좁히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이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당신 쪽으로 몸을 돌리고 어깨를 기울이고 눈을 오래 마주치고 슬쩍 터치하고 리액션을 크게 하고 자꾸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텐션이 올라가고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까지 전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라서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행동 속에 진심이 숨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그랬었는데라고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 그의 행동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분명 더 많은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행동이 겹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한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호감이 있다고 판단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눈을 오래 마주치고 리액션도 크고 이름도 자주 불러준다면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행동이 당신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원래 모든 사람에게 리액션이 큰 남자라면 그건 성격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호감인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왜 나타나는지 심리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기울이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심리학에서 미러링이라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어요. 미러링은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자세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물을 마시면 나도 물을 마시고 상대가 턱을 괴면 나도 턱을 괴는 것처럼요. 이건 상대방과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남자가 당신의 자세를 따라하고 있다면 그것도 호감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만날 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당신이 자세를 바꿨을 때 그 남자도 비슷한 시기에 자세를 바꾸는지 관찰해 보는 거예요. 만약 따라한다면 미러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건 호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눈맞춤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로 눈을 4초 이상 마주치면 특별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특별한 감정이 있는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4초 이상 눈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 중에 눈맞춤의 시간이 길다는 건 이미 그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또 동공의 크기도 중요한 단서가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동공이 확대된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물론 동공의 크기를 맨눈으로 정확히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면 동공이 확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눈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당신에게 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터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심리학에서는 접촉을 통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터치하려는 것은 단순히 닿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과학적 배경을 알면 남자의 행동이 더 입체적으로 이해되죠. 이제 실전에서 이런 신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거예요. 너무 뻔하게 관찰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몸짓과 표정과 목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억지로 분석하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느낌을 잡아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신도 호감이 있다면 비슷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는 쌍방향이니까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당신도 살짝 다가가 주세요. 그가 눈을 마주치면 당신도 눈을 맞춰주세요. 이런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남자는 거절을 두려워하는 존재거든요. 당신의 작은 반응이 그의 두려움을 녹이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호감이 없는 남자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해요. 애매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명확하게 선을 긋되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이나 학교는 매일 만나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업무적인 이유로 가까이 다가오거나 눈을 맞추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무 상황과 비업무 상황에서의 태도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해요. 회의 중에 눈을 맞추는 건 업무적일 수 있지만 점심시간에 유독 당신 옆에 앉으려 하거나 퇴근 후 대화에서 리액션이 커진다면 그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호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중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고 당신 근처를 서성이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팅이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의 신호를 살펴볼게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서로 어색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색한 상황에서도 호감이 있으면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오히려 처음이라 더 의식하기 때문에 신호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소개팅에서 남자가 처음부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는다면 첫인상에서 이미 호감을 느낀 거예요. 반대로 등을 기대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한다면 아쉽지만 관심이 크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소개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질문의 양이에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주말에는 보통 뭐 해요?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에 대한 관심이 넘치는 거예요. 또 당신의 답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언급하는 남자라면 더욱 확실해요. 그건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의 신호도 알아볼게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감정의 변화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점은 대부분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나타나요. 전에는 그냥 편하게 옆에 앉았던 남자가 어느 날부터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눈맞춤이 길어지고 터치가 많아졌다면 그건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면 관계의 전환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원래 친한 사이라 자연스럽게 가깝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달라진 건지를 구분해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유독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감정의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표현 방식도 달라요. 내성적인 남자는 이런 무의식적 행동도 미약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 외향적인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리액션이 크고 터치도 잘해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남자의 평소 행동 패턴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와 당신에게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또 수줍음이 많은 남자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도 들킬까봐 재빨리 원래 자세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몸을 기울였다가 얼른 돌아가거나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리는 것도 오히려 강한 호감의 신호일 수 있어요. 숨기려 하는 것 자체가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볼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행동이에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몸을 당신 쪽으로 돌리고 어깨를 기울이고 터치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는 시각적 관심을 보이는 행동이에요. 눈을 오래 마주치고 대화하지 않을 때도 바라보고 당신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이 카테고리에 속하죠. 셋째는 감정적 반응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미소가 자동으로 지어지고 텐션이 올라가고 리액션이 커지고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동시에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호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만약 당신도 그에게 호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 미소로 답해주거나 당신도 살짝 다가가 주거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반응이 그에게는 다가와도 된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한 사람만 다가가서는 완성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발짝씩 다가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당신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면 신호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도 눈에 들어오고 미세한 표정의 차이도 느껴지고 목소리의 떨림도 감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분석하려 애쓰기보다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답은 이미 보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남자의 행동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더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긴장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엄청나게 긴장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평소보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행동이 어색해지는 남자도 있어요. 이런 어색함도 호감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평소에는 자연스러운 남자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어색해진다면 그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긴장의 표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남자는 말을 더듬거나 헛기침을 하고, 어떤 남자는 손을 자꾸 만지작거리거나 머리를 만지고, 어떤 남자는 필요 이상으로 유머러스하게 행동하기도 해요. 이런 긴장의 표현들을 알고 있다면 남자의 마음을 읽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머리를 만지는 행동은 정말 대표적인 긴장의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꾸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뒷머리를 극적이는 남자가 있다면 10중8구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적인 자기 진정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자기 몸의 일부를 만짐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행동이에요. 또 입술을 핥거나 목을 만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런 작은 행동들까지 포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남자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보이는 또 다른 무의식적 행동이 있어요. 바로 외모를 신경 쓰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 스타일을 고치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만나고 나서도 무의식적으로 외모를 체크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대화 중에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거나 셔츠의 단추를 확인하거나 머리를 쓸어 넘기는 행동들이 그 예시예요. 이건 당신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니까 손으로 확인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모를 가다듬는 거죠. 이런 행동을 발견한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또 재미있는 건 당신이 칭찬을 해주면 이런 행동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 또는 그 옷 잘 어울린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남자는 속으로 엄청 좋아하면서 다음에 만날 때 더 신경 쓰게 돼요. 이런 선순환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이제 남자의 말 속에 숨은 호감의 신호도 알아볼게요. 무의식적인 행동은 몸짓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먼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대표적인 언어적 호감 신호예요.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개인적인 질문이 많아진다면 더 확실해요. 가족은 어때, 요즘 고민 있어, 주말에 뭐 했어? 이런 질문은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도 호감의 신호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은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지난번에 좋아한다고 했던 그거라면서 당신이 예전에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평소에도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도 주목할 만해요. 우리 다음에 같이 가볼까? 우리 이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건 당신과 자신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 사이의 유대감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말에서 드러나는 거죠. 또 미래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다음에 같이 가자, 나중에 이거 해보자, 여름 되면 어디 가보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키는 남자라면 그건 당신과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건 진지한 감정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런 언어적 신호는 몸짓보다 더 명확하게 호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남자가 이런 표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표현이 서투른 남자도 많거든요. 하지만 서투른 표현 속에서도 진심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말이 어눌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관심은 행동과 말 곳곳에 묻어나오니까요. 그 진심을 읽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호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만 신경 쓰기보다 나는 그 남자를 정말 좋아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마음이 만날 때 완성되는 거니까요. 한쪽만의 감정으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호를 확인하는 것만큼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하면 설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 답이 명확하다면 당신도 이미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상대방의 신호만 기다리지 말고 당신도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남자도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가 호감이 있는데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앞서 남자의 무의식적 행동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무의식적이라는 말은 곧 의식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남자는 좋아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고백을 가로막는 거죠.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두려움이 커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관계마저 어색해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직접 좋아한다고 말하진 못해도 몸은 자동으로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표현하지 못하는 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무서운 거일 수 있으니까요. 또 남자들 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직 이게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행동이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시간 차이를 이해하면 남자의 행동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거예요. 강하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실수하면 엄청 부끄러워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료를 쏟거나 말실수를 하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창피해하죠. 이런 반응도 호감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당신 앞에서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니까요. 또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의 친구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친구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면 자기에게도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유독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남자라면 그건 당신에게 진지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모든 신호를 알고 있더라도 가장 확실한 건 직접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신호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에요. 확실한 건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갑자기 좋아해라고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는 발전하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좋은 관계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설레고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당신의 연애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이제 주변 남자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 당신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 어깨를 기울이는 것, 눈을 오래 마주치는 것, 걸으면서 슬쩍 터치하는 것,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유를 만들어 터치하는 것, 리액션이 커지는 것, 대화하지 않을 때도 바라보는 것,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 텐션이 올라가는 것,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 이 모든 행동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라는 메시지를요.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당신의 연애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 속에 숨어 있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이 내용을 읽고 나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지금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있다면 축하해요.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을 정말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만나지 못한 거일 뿐이에요. 인연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보내세요.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은 저절로 다가온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신호를 읽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놓칠 수 있거든요. 신호를 참고하되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꿈을 응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세요. 그런 진심 어린 관심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남자의 심리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남녀 간의 심리 차이를 이해하면 연애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연애는 결국 소통이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행복한 연애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그 소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당신의 연애를 언제나 응원합니다.